오늘의 마지막 한 랭킹은 민주당도 대표 리스크. 지금부터는 민주당 상황을 짚어보겠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딴 실언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민주당에선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의 발언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지금 모든 한간에 알려진 것은 실세는 김건희로 알려져 있고,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반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집권하게 되면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걸로 다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음주는 물론 잘못했지만 음주도 제보자 얘기를 들으러 뛰어가다가 급히 간 마음에 했다는데 공익적 활동을 위해서 뛰었던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를 것이다. 제가 했던 말입니다. 김건희 씨가 사석에서 윤 후보에게 반말을 한다. 그러니 실권을 쥐고 흔들 거다. 이렇게 논란이 된 발언한 다음 날에는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은 공익을 위한 활동이었다. 또 이렇게 엄호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너무 과도한 감싸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본인을 자랑할 때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 이런 자랑을 합니다. 네. 최근에 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책을 5권을 쌓아놓고 열심히 제명학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썼어요. 근데 그 공부하고 있는 결과가 이 내용인가요? 자, 음주도 공익적 활동을 위한 음주 따로 있고 사익을 위한 음주 따로 있습니까? 본인 변호사시지 않습니까? 그 법정에 그런 게 있나요? 정영진 변호사님 법정에 공익을 위한 음주는 감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무슨 반말을 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그건 실세다? 아니 반말하는 그 부부간에 전부 다 그러면 아내가 실세입니까? 아니 저는 정말 이 송영길 대표의 정신세계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요? 당 대표가 참 야당 대표도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여당 대표도 이 대표 리스크가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송 대표의 또 다른 발언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장남의 상습 도박 의혹 그리고 성매매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한 방송에서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당에서 불러다가 취조하듯 별도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후에 민주당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정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발언을 봐야 될까요? 최진범 교수님.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당에서는 그게 안 했다고 하는데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만약 대표 말만 듣고 당에서 저거 해명 안 하고 만약에 논란이 되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저는 이게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대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당의 공식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발언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사실관계에 맞게 발언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발언이 앞뒤가 안 맞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만약에 섞여 있다고 하면 그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표 입장에서 저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선 정국에 들어갔으니까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는 대선 정국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혹시나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국민들 볼 때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발언 안 하는 게 좋아요. 음주운동 발언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그거 꺼내서 필요 없는 말을 했고 물론 저희 집은 아내가 반말하고 실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 예. 그건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최진범 교수의 깜짝 자기 고백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두고 이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일 때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 처장과 출장 함께 갔고 앞에가 이재명 후보고 사실 바뀌었지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김문기 전 처장 등이 함께 있는 사진이 잇따라 나온 겁니다. 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김문기 처장이 기억에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국민을 정말
이건 바보로 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에게 불리한 기억이 통째로 지워졌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진짜로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 선거운동하고 다니실 상황이 아닙니다.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 뭐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뭐 숨기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당시 성남시장이었을 때는 전혀 몰랐다 주장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희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출장을 많이 다니셨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도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뭐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출장 간 게 2015년 1월 달입니다.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대장동 사업 입찰 공고가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3월 달에 뭐가 있었느냐? 성남의들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고 6월 달에 협약이 체결됐거든요. 예. 성남 도계공 조례하고 정관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 같은 것들은 시장에게 사전 보고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시장이라면 보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대장동 드디어 이제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담당 팀장이 누구야? 그거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갔던 김문기 팀장입니다. 이 이야기 안 나왔을까요? 그 2017년 1월 달에 이재명 후보가 트위터를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인은 100만 원 예산 집행도 꼼꼼히 결제하고 집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김문기 처장이 하위 그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 기억이 안 난다? 저는 그냥 딱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들은요, 과거 김문기 처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반대를 하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뺨까지 맞았다, 이런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초과 수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윗선, 형보다 상관인 사람들에게 결제 서류와 보고서를 통해서 수차례 제출을 하였어요. 다 반려되고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전 본부장하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고 거기서 따귀까지 맞은 걸로 저희 가족들에게 들었고. 네, 결국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 경위, 또 이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밝히는 것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했다 이렇게 또 나한테 보고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대장동 관련한 것은 성남시가 어떤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최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업 다 제가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을 돌려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와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사업장에서 다 들어갔던 항목입니다. 근데 이 조항 하나 때문에 결국 성남시가 가져와야 될 수천억의 돈을 못 가져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죠. 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그 개발 사업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넣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 입장 아니겠습니까? 바로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도 자, 이거는 초과이익이 나면 우리가 거기서 일정 정도를 받는다는 이걸 왜 안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이익은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 초과이익이 나게 되면 생각지 못한 이익이 남게 되면 그 나눈다는 거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다 하는 거래요. 근데 그걸 왜 유독 이 성남 도계공 같은 경우는 왜 대장동에서는 뺐을까? 그것도 유동규가 뺨까지 때리면서까지 그거 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럼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총설계자인 이재명 후보는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김문기도 몰랐다는 거고. 근데 또 유동규에 대해서도 그 수천 명 중에서 한 명이다. 나는 그 사람 측근 아니다. 근데 왜 측근 아닌 사람을 20년 동안 성남시에 요직에 앉히고 그다음에 왜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켰죠? 그건 이야기 뭐냐면 결국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나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저 사람 난 몰라요. 저 사람 난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 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윗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모두 특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의심받는 것보다 특검이라도 해서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이런 입장이죠. 그러면 이제 빨리 좀 하기 위해서 별도 특검을 받으시는 건 어때요? 철저하게 하면 방식이 어떤 건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럼 넣는 것들 다 넣고 한다면 별도 특검은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뭐 그런 어떤 방식도 상관없다고 봐요.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고 벌써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정말 자신이 없으면은 못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버티던가 할 거면은 180석을 가지고 있는 당에서 특검법을 이 야당하고 협상을 빨리 들어가든지. 최진봉 교수님, 네. 계속 이재명 후보는 어떤 방식도 상관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특검법이 도대체 통과가 안 되는 왜 거죠? 그러냐면 여야가 지금 특검법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야당은 뭐 협조를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입장은 이거예요. 야당이 주장하는 건 특검법을 따로 만들자는 거고 여당이 주장하는 건 상설 특검법 이미 통과시켜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준용해서 하자는 것이고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특검을 임명할 때 추천하는 단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상설특검법 같은 7명 정도의 추천위원이 있어요. 예. 거기 이미 4명인가 3명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여야가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야당이 주장하는 건 야당이 추천하게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야가. 그러니까 예. 양 후보가 지금 다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야가 좀 더 이게 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서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 그게 상설특검법이든 특검법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한쪽이 의견만 서로 얘기하면 양보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범위에 관해서도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크게 이견이 없다고 봐요. 모든 건 다 집어넣자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럼 그거 다 집어넣고 특검 추천하는 데는 공정하게 해야지 한쪽에서만 추천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야가 함께 들어가서 그러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충돌을 하고 있는 거 국회에서 이게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니까 저는 여야가 빨리 마음을 열고 함께 모여서 두 후보의 말처럼 특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